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점이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추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넓고 강하고 고든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을 거리낄 것 없는 정신적, 육체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근심이 닥쳐오더라도 근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심과 호연지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더 잘 준비해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준비만 너무 오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잠 잘 주무시나요? 저도 때때로 생각이 많아지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굽이치는 인생을 다잡아주는 2000년의 마음 공부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50에 읽는 맹자, 조형권 지음, 윤호북스 출간. 작가 조형권님은 고려대학교 전기공학과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20여 년간 SK하이닉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했다고 합니다. 40대 중반부터는 특히 동양 고전에 관심을 두고 연간 200권의 책을 읽으며 글을 썼다고 합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과 의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며 그 몸과 살가죽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곤궁하게 한다. 이러한 이유는 그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참을성을 기르게 해서 불가능하던 일도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맹자의 문장을 만난 후 맹자가 강조한 부동심과 세상을 품는 호연지기의 자세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맹자의 말과 지혜를 50에 읽는 맹자로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책의 한 부분을 들어보시죠. 50. 맹자에게 마음의 길을 묻다.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건강 상태가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끼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바라본 50대는 인생을 다 겪은 큰 어른 같았는데 막상 여러분이 50대가 되어보니 어떠신지요? 신체적, 사회적 나이를 생각하면 10여 년 전의 40대가 지금의 50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인지 50대의 삶이 전반적으로 변합니다. 먼저 경제적 여건이 변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위한 경제적 여건을 마련해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퇴직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직의 시기가 예전보다 길어졌기 때문에 생계에 대한 걱정도 들고 품위 유지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과연 죽을 때까지 행복할까요? 사회적인 지위도 변합니다. 한창 바쁘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성공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높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정상이 높을수록 골이 깊습니다. 사회생활의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가는 길이 여간 고달픈 게 아닙니다. 동네 언덕 수준의 높이에서 완만하게 내려오느냐, 한라산같이 높은 지위에서 급하게 내려오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변하니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정점에 이르러 사람이 횡으로, 종으로 많이 연결되어 인간관계의 폭이 마치 강이 바다를 만난 것처럼 넓어졌을 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관계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요. 인간관계가 강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더니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사회생활의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오고 나서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편하지 않습니다. 퇴직하고 몇 개월간은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울 수도 있지만 잠시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할 때는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자조합니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늦게 집에 들어가도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 배우자와 자식들과 소원해졌음을 뒤늦게 느낍니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상하 좌우의 인간관계로부터 압박감도 극에 달합니다. 좋은 자식이 되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고, 좋은 선배나 후배가 되어야 하고, 여러모로 신경 쓸 곳이 많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에 저글링하는 광대처럼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삶에 대한 관점과 가치관도 변합니다. 20대, 30대, 40대에 생각하던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상살이가 허무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50대에 이르면 예전보다 장례식장에 갈 일이 많습니다. 가족, 친지뿐만 아니라 선배, 친구, 후배 등 다양합니다. 본인의 상이라는 연락도 가끔씩 받습니다. 예전보다 발달된 의료기술과 시술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지만 막상 바쁜 삶에 치여 살다 보면 건강을 미리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릴 적 선망하던 수많은 스타와 위인의 말로가 비참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X세대에게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가 인생의 막바지에 치매에 걸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때 너무나 멋져 보였던 그들의 부고란을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습니다. 새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많은 변화로 50대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도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쉽게 토라지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해지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와 태도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의 별 의미 없는 말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며 더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갱년기 때문이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 호르몬의 변화는 어쩔 수 없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너그럽고 여유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는커녕 내 마음도 비우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에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잠시 고민과 고통을 잊게 만드는 신경 안정제일 뿐입니다. 현대적인 이기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 문제가 됩니다. 나이 50, 시야와 마음이 좁아진 것 같을 때 어떻게 안목을 넓히고 무엇으로 마음을 채워야 할지 고민이라면 그 방법을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자 아성 맹자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시대의 사상가, 최고의 두뇌 맹자. 맹자의 이름은 가, 자는 거입니다. 공자 사후 100년, 기원전 372년에 공자와 같은 동네인 산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맹모 삼천지교로 유명한 맹자의 어머니가 더 익숙합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교육과 사랑으로 맹자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맹자는 유학해서 공자 다음 가는 성인이라는 뜻의 아성이 되었습니다. 맹자는 공자의 손자 자사의 학통을 이어받은 철학자입니다. 육아를 창시한 공자에게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의 사상을 물려받고 발전시킨 수많은 제자 중에서 유독 맹자가 주목받았습니다. 맹자가 공자의 사상을 자신만의 형식으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사상인 인을 뿌리로 하여 효와 교육을 중시했습니다. 효를 근본으로 하여
누구나 노력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맹자 자신도 어머니의 기대와 믿음을 받았듯이 누구나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주문했습니다. 맹자의 사상이 힘이 생긴 데는 시대적 배경도 한몫했습니다. 맹자가 활동한 때는 전국시대였습니다. 전국은 말 그대로 전쟁을 하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진, 초, 연, 제, 조, 한, 위나라를 일컫는 전국 칠웅이 최후의 일인이 되기 위해서 부국강병을 추구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백성을 잘 다스리고 국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했으며 그들에게 조언한 다양한 학파와 학자를 제자 백가라고 합니다. 제자는 여러 학자를, 백가는 수많은 학파를 뜻합니다. 마흔 이후 맹자는 뛰어난 두뇌 집단을 형성해서 전국시대 군주들에게 유세했습니다. 맹자는 타국의 위정자에게 조언자 역할을 했지만 그 나라의 군주에 직접 소속된 벼슬을 하지 않았습니다. 맹자와 그의 제자들은 이후 이교가 사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지식 탱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맹자도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의 정신을 받들어 임금이 백성을 위하고 백성도 임금을 위하는 시대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인의 정신에 의라는 정신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의리와는 다소 다른 개념이고 일종의 공정함으로 보면 됩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 현실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습니다. 왕도 정치는 덕에 의한 덕치입니다. 이는 덕치를 표현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인에 기반합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과 함께 즐길 때 비로소 진정한 군주,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천년금서, 유교의 경전, 맹자. 맹자는 맹자의 언행과 맹자와 왕, 맹자와 제자들의 담화가 담긴 기록입니다. 양해왕, 공촌추, 등문공, 이루, 만장, 고자, 진심, 총 7편, 약 3만 5천 자로 이루어진 동양의 대표적인 유교 경전입니다. 각 편은 첫머리에 등장하는 양해왕, 공손추, 등문공 등의 이름을 따와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자인 만장, 공손추 등이 맹자의 가르침을 정리했다고 알려졌고 공자의 제자들이 엮은 논어보다 무려 3배나 분량이 많습니다. 맹자는 듣기 싫은 소리도 잘했습니다. 좀 더 센 공자였습니다. 맹자에서 그가 하는 말은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롭고 때로는 손뼉을 치고 웃게 만듭니다. 맹자는 공자가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공자는 아무리 재후가 못나더라도 교화시키려고 했지만 맹자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면 교체해야 한다고 서슴없이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악행을 저지른 군주라면 평범한 사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라며 모골이 송연해지는 일가를 하며 맹자는 오랫동안 금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정자들은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그것을 또 하나의 힘으로 여겼기 때문에 맹자와 그의 제자들은 환영받았고 위풍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맹자는 공자의 인생과 파노라마처럼 겹쳐집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전국시대 중기에서 말기로 접어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 전국 칠웅의 각축전이 치열했습니다. 공자가 있던 춘추시대 말기보다 힘의 논리가 더 지배적이었습니다. 맹자는 60이 넘은 이후에는 주로 강대국인 제나라에 머물면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소속된 신하로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객경이라는 높은 신분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맹자의 인과 덕에 기반을 둔 정치는 위정자들에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실망한 맹자는 70세에 이르러 고향 노나라로 귀국하고 여생을 지필과 제자 육성으로 보내고 83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년 후에 진나라가 중국 전역을 통일하면서
전국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비록 맹자는 생전 자신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후대의 성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약 1500년 후 중국 남송의 유학자이자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인은 맹자를 논어, 대학, 중용과 함께 사서 중의 한 권으로 포함했습니다. 맹자는 자신이 존경하던 공자와 함께 공맹사상으로 지금까지 후대의 정신적인 스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채우는 맹자의 안목과 지혜. 맹자는 명성이 널리 알려진 후 수레 수십 대와 수백 명을 이끌었습니다. 맹자는 뛰어나게 명석하기도 했지만 성격이 호탕하면서도 따뜻했던 듯합니다. 맹자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유명한 대화가 있습니다. 제자 공손추가 맹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점이 뛰어나십니까? 맹자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잘 이해하며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 공손추가 호연지기가 무엇인지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호연지기는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는 넓고 강하고 고든 기운이다. 맹자는 군자라면 흔들리지 않는 마음, 부동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심을 가지기 위해서 세상에 거리낄 것이 없는 정신적, 육체적 기운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근심이 닥쳐오더라도 근심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동심과 호연지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성선설의 사단입니다. 맹자의 선선설은 사단, 즉 4가지 마음의 실마리로 나뉩니다. 단이 실마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겸손하여 사양할 줄 아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 시비지심입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마음은 인, 의, 예, 지의 단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는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와 믿음은 시대 상황상 전국시대의 위정자에게 바라는 바였고 맹자의 말에도 위정자들이 군자가 되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길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말은 2000년 후 지금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우리는 나이 50이 되도록 인생에 치이며 사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작은 일에 쉽게 흔들리며 근심과 걱정에 헤어나지 못합니다. 팍팍한 마음의 문제를 맹자가 남긴 마음의 실마리로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50대 이후 사리를 판단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며 존경받고 너그럽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맹자가 안내합니다. 그리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고 품격 있게 뜻을 펼치면서 흔들림 없이 사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맹자가 남긴 삶의 자세와 지혜를 통해 마음의 길을 찾고 인생이 한결 여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조금 낫고 조금 못한 정도지 서로 큰 차이가 없다.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향해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양의 왕 상. 아마 많은 분이 어릴 적부터 50보, 100보를 들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 혹은 누군가를 비난할 때 너나 나나 마찬가지다 라는 의미로 50보, 100보라고 합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 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믿는 사상과 가치가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년이 되면 그동안 사회 경험도 쌓이고 어느 정도 인생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이 더욱 강해집니다. 요새 40대, 50대와 이야기해보면 공통적으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0대, 30대도 동일한 문제를 호소할 것입니다. 입장의 차이는 세대 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삶의 배경이 달라도 입장 차이가 생깁니다. 부부도 연인 관계일 때는 못 느꼈던 다름을 느끼고 갈등을 빚고는 합니다. 사소한 일도 큰 문제가 됩니다. 경제적인 면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누가 설거지를 해야 하는지, 누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는지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는 합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세상에 문제가 없는 가족이나 커플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스포츠인도 그런데 일반인인들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잘못만 있고 나의 잘못은 없는가? 맹자의 50보 100보 고사를 읽어보면 많은 생각이 듭니다. 맹자의 첫 번째 나오는 왕은 바로 위나라 해왕입니다. 위나라는 해왕 때 서쪽 진나라의 침략을 못 견디고 수도를 동쪽 대량으로 옮겨서 위해왕을 양해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책에는 위해왕이 아닌 양해왕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국시대 위나라는 춘추시대의 위나라와 다릅니다. 본래 진나라의 일부였으나 조씨, 한씨와 함께 위씨가 제후로 인정받으면서 기원전 403년 진의 영토를 분할해 세운 국가입니다. 전국 칠흥의 하나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위문후, 위문후를 거쳐서 위해왕 때도 국가가 강성했습니다. 공자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자하는 위문후의 스승이 되었고 위문후는 이후로도 좋은 인재를 많이 영입했습니다. 전국시대의 명장으로 불리던 오기를 데려와서 무력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라의 제후였으니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다만 무를 거치면서 위나라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양해왕은 누구보다 국력을 강화하는 데 관심이 컸습니다. 양해왕이 맹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인은 나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하 북쪽에 흉년이 들면 백성을 동쪽 지방으로 옮기고 곡식도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치를 보아도 과인처럼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의 백성이 줄지 않고 과인의 백성이 더 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맹자는 양해왕에게 이렇게 직언했습니다. 왕께서 전쟁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를 전쟁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전쟁을 했는데 백성들이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100보를 또 어떤 이는 50보를 달아나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50보를 도망간 병사가 100보를 도망간 병사를 향해 비웃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왕은 맹자의 유도신문에 바로 걸려들었습니다. 당연히 옳지 않지요. 100보를 달아나지 않더라도 이 또한 달아난 것입니다. 맹자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나라보다 많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길가에 굶어서 죽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국고를 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모두 흉년 때문이다 라고 하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맹자는 양해왕이 먼저 자신의 통치 방식을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양해왕은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믿었지만 막상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니 이를 안타깝게 여겼다면 국고를 열고 적극 선정을 베풀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양해왕이 애민 정치를 한다면 당연히 이웃나라의 백성들도 위나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러한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회사에서 어느 부서의 누군가는 다른 부서의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반대 일도 벌어집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인데도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끓어오르는 혈기로 상대방을 원망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반쯤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입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한다는 말이 맹자에서 나오는 역지즉해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함은 변함없습니다. 공감의 마음을 갖는다면 이 세상의 수많은 불상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50 이후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대인은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맹자가 활약했던 전국시대의 대인은 군주를 뜻하고 어린아이는 백성을 뜻합니다. 즉 군주는 백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잃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마음이 넓고 뜻이 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이 50에 이르면 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도 막상 남들의 시선에는 그렇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긍정적이라면 다행입니다.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나에게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자축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어떤가요? 더욱더 높은 지위와 명예, 부를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허례와 허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는 않는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오직 나와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혹시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50대는 욕망이 가득해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없이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보았자 되는 일은 없고 내가 이룬 것도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순을 바라보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치관으로 MZ세대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쌓아둔 성을 철옹성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내가 쌓은 성을 빼앗을 경쟁자로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든 없든 기득권이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맹자의 말을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대인 불식기 적자 지심자야. 여기에서 적자는 빨간 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의미합니다. 아기는 순수합니다. 세상을 이제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선한 존재입니다. 맹자가 주장하는 성선설의 기본입니다. 아이가 남을 비방하거나 이기심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편견이 없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아이를 예뻐하면 아이도 거기에 반응해서 사랑을 줍니다. 또한 아이는 열정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놀고 집에서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놀이에 몰두하고 다른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같이 노는 어른이나 친구의 재산, 명예가 어떤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와 잘 놀아주고 즐겁게 웃어주는 사람이 좋을 뿐입니다. 맹자는 그런 순수한 마음가짐을 잘 가꾸고 키워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세대에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라 하면 무리한 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어른들을 가끔 만납니다. 자신의 예술혼을 불태우며 공연장에서 팬들과 함께 호흡하는 가수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왕이라고 불러도 교만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높은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대중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70, 80을 넘겨도 여전히 관객과 만나기 위해서 소무대에 서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진 어른들은 인생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다릅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도 함께 어울리고 같이 성장할 친구라고 여깁니다. 내가 세상을 더 오래 살았다고 잘나게만 생각하지 않고 배울 것은 배우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오랜 경험에 새로운 지식을 쌓으니 더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맹자가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는 것이 진정으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인생이라고요. 이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죠. 나는 내 경험을 맹신하면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나의 의견도 제시하여 합의점을 찾고 있는지요? 어릴 적 열정을 기억하고 여전히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지요? 아니면 이제는 불이 꺼진 초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맹자를 쭉 읽고 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흙탕물처럼 범람하고 또 탁하게 오염돼 있던 제 마음이 중심을 잡는 듯 했고 또 차분함으로 부유해서 막 올라왔던 그 찌꺼기들이 착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저는 얻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 50에 있는 이 시리즈를 여러분께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더 잘 준비해서 늦지 않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부자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